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를 내년도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집에 나섰습니다. 노브노디스크는 비만약 용도 확대 기대감 속 반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12월 넷째 주 첫 거래일을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기술주들의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실질적인 산타랠리 첫날인 이날 뉴욕 증시는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최근 FOMC 충격에 따른 흔들림이 있기도 했으나 전일 반등에 성공한 뒤 이틀 연속 오르며 전멸하던 산타랠리 기대에도 초록불이 켜졌는데요. 산타랠리는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대개 증시가 상승 흐름을 탄다 해서 붙은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24일인 내일부터가 그 시작이지만 내일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래 시간이 3시간 짧아지는 탓에 올해는 오늘부터를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보고 있죠. 사실 장 초반까지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되며 국채금리가 상승한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거기에 오전에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가 104.7로 한 달 전 수정치보다 8.1포인트나 급락하며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자 S&P 500과 나스닥 지수마저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내 반도체와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 이후 국채금리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자 종목들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결국 강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장 상승을 주도한 건 M7 빅테크 및 반도체주들. 엔비디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5년도 탑픽으로 선정하자 3.7% 반등했습니다. 더불어 대만 해외법인 설립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TSMC와의 협력 강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TSMC의 주가 역시 5.2% 급등했습니다. 브로드컴은 UBS가 맞춤형 컴퓨팅과 AI 네트워킹에서 성장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자 5.5% 급등했습니다. 또한 퀄컴과 암홀딩스의 칩 라이선스 소송에서 퀄컴이 승소하자 양사의 주가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AMD의 경우 로젠블렛이 CPU와 GPU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확대될 거라며 25년도 상반기 최선호주로 발표하자 4.5% 급등했습니다. M7 종목 가운데 메타와 애플의 상승세도 힘을 보탰는데요. 메타의 경우 로젠블렛이 광고 분야에서 AI주도 혁신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며 내년 상반기 최선호주로 발표하자 2.5% 급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플의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 기대감도 부푸는데요. 웨드부시가 강력한 연말 쇼핑 시즌 판매로 4년간 3억 대가 판매되는 등 슈퍼사이클 가능성을 제기하자 막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나스닥 100 지수의 연례 리밸런싱이 마무리됐는데요. 테슬라와 메타, 브로드컴의 비중은 감소한 한편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비중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미국 FDA가 비만약 젯바운드를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도 승인하자 3.7%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급락했던 노보노디스크 역시 반발 매수세와 함께 4.4% 회복했습니다. 일부 아시아 헤지펀드들이 미국의 수출 제한 우려에도 불구 AI 혁신을 이유로 샤오미 등 중국 기술주에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드의 주가는 3.1% 올랐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럼블은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하자 81% 급등 마감했습니다. 혼다와 닛산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병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미증시에 상장된 혼다의 주가는 13%대 올랐습니다. 미국 소비자 당국이 월마트와 핀테크 업체 브랜치 메신저가 배달 기사들에게 불법 예금 계좌를 개설했다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마트는 2% 하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중국 범용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신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비시장적인 관행으로 반도체 산업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는 공급망을 위협하고 경쟁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차별적인 관행이 확인되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는 대만에 대형 해외 거점을 설립하고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인재 육성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만과 긴밀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2025년 탑픽 종목으로 선정되며 주가의 상승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비트코인 5,262개를 추가 매수하며 7주 연속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매수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나스닥 100에 상장되는 첫날 발표되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올해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에 힘입어 주가가 500% 가까이 오른 상황인데 이러한 추가 매입 소식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신뢰를 또 한 번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비트코인은 10% 가까운 낙폭을 이어갔죠. 그래서 지금 조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정은 단기 조정이며 금리 정책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비관적인 입장에서는 몇 주간 가격 조정은 이어질 것이며 특히나 한 주간 보였던 기록적인 자금 유출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안정한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는 강달러 기조를 이어가며 2년 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역시나 급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4.6%에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와 천연가스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천연가스는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기업 간의 독점 관련된 소송은 계속 이어집니다. 온라인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폴란드의 세네오는 구글이 브라우저 결과에서 자체 가격 비교 서비스를 선호하는 관행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약 5억 6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대목 기간을 맞이하여 미국 스타벅스의 파업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과 부당 노동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파업 참여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너럴 모터스가 리튬 아메리카와 함께 네바다에 있는 테커 패스 리튬 광산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로 하루 쉬어갑니다. 더 편안한 연휴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